반배 입정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성해 주십시오.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일체 만물을 따라가지 마라. 한 마음이 낮에는 만법에 허물이 없다. 지금 시간에 한 겁니다. 한생 마음이 번뇌미 없음을 정확히 알아. 홍처럼 의지할 데 없음을 화합성들 이거는 그거. 장부의 기를 펴지 못하고 자기 집안의 보물을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얻을 부처는 없는 것이다. 부처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를 잃게 되고, 도를 구한다면 도를 잃으며,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는 것이다. 부처다, 조사다, 보살이다, 나아니다 하는 것들이 다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들이다. 나는 그대가 경로를 이해했는지, 구경인지 대신인지, 유창한 말솜씨가 있는지,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 오직 진정한 안목을 갖추었느냐를 바랄 뿐이다. 백부경륜을 다 이해한데도 일 없는 선인네만 못하는 것이다. 일 없이 신님은 못하다. 문자에 이끌리는 것보다도 오직 한 생각에 연기무생을 깨달아 삼성의 방편 보살들을 뛰어넘느냐 못하느니라. 옥과 박옥을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시히 지나가고 선지기간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의단발라 꽃과 같이 만나기 어렵다. 지극한 이치는 논쟁으로 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싸워서
외도를 꺾는 것도 아니다.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다만 의심을 내지 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일단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데서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남으며 그두면 실트럭만큼도 잊지 못하니 뚜렷하고 홀로 밝아 한 번도 모자람이 없다. 이것이 무엇이라 불러야 되겠느냐. 다만 자기 스스로 보아라. 더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배웠습니다. 정문 시간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통해서 어떤 경지를 이룬 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모르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야 참 재밌겠죠. 그러나 모르는 입장에서 답답하죠.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저도 강의할 때 있어서 이게 나도 뭐 견성했는 것 하면 알지만은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말로 해리봤자 그는 말뿐이지 직접적이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그게 헤아림의 설명이거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겠어요. 해봤자 다 허망한 말일 뿐이니까. 견성하고 나고 설어야 바른 안목을 갖추고 나서야 그래야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거든요. 그런 대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설명이나 고려하고 자세한 뜻은 스스로 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들어는 이걸 막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들어드렸어요. 그걸 의리선이라 그래요. 의리선은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옥에 끌고 다간다 했어요. 그래 헤아려봤자 벽창가지로 행하려봤자 그냥 말 그대로 헤아릴 뿐이지 궁극의 뜻은 모른다는 얘기죠. 궁극의 뜻은 오로지 참고에 서야 참고에서는 내가 알아도 내 들어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한 설명은 붙이지 않고 그냥 상황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한국 스님께서 부엌에 들어갔을 때 공양주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느냐? 대중스님이 쌀을 일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2숨 5마를 먹습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요 밑에 한문을 한번 보면은 첫째 줄 저 끝에 반두운 작신마 그 뒤에 중간에 뒤에 반두는 공양 지금 밥하는 소임을 반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주죠 우리 말로 하면은. 그래서 간중성미 찾았습니까? 예. 그 대중스님들의 쌀미자 간자가 가리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밥하려면 뭐 조리로 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이 간자는 걸까? 지금이 아마 도전 기술이 좋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밥 먹다가 돌 씻고 하잖아요, 그죠? 그 미도 있고 아직 껍질 안 비겨진 거. 그러면 그걸 먼저 가리가 밥을 해야지. 그 통째로 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방아 찌은 쌀은 쌀대로, 미는 미대로, 돌대로 이제 가리는 그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작업. 그러니까 이제 뭐 조리로 이제 쌀 이래가지고 뭐 밥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자가 가리다, 그냥 이렇게 골라내다 이렇게 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양주한테 보여 갔다가 공양주한테 이제 물었어요. 무엇을 하느냐? 대중스님의 쌀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 일고 있습니다. 그럼 일고 있으면 우리가 인다는 거 우리가 조리로 이제 쌀 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간자가 가리다 뜻이 뭐 일다 뜻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골라내는 거라 말하자면은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중이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 2손 단말, 한섬 10마리, 한섬 10말. 그건 20단말을 20단말 하루에. 물론 뭐, 저녁은 안 먹을 끼고 아마 아침에 전신 먹을 것 같은데, 물론 3끼, 3끼 다 먹는다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원래 오후에 먹는 건 아니거든요. 아침에 죽 먹고 낮에는 밥 먹는데, 근데 그 대중 요 뒤에 보면 대중이 700대중이라는 거예요. 요 뒤에 한국 스님, 또 황벽 스님, 백장 스님 아래 여러 스님이 있지만 황벽 스님과 외산 스님이 큰 주류인데
황벽 스님은 대중이 한 700명 됐고 위산 스님은 한 대중이 1500명 대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절에 그렇게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두 섬 단말을 먹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오히려 적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황벽 스님이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답이 적당하지 않은 답이라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적을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한 서섬은 해야 되는데 두섬 반 말하자면은 두섬 반밖에 안 하니까 두섬 단말밖에 안 하니까 좀 대중이 먹기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때렸다는 얘기죠. 공양주가 이 일을 임재스님에게 임재스님 황명스님 처소에 살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양주가 스님 와 나를 내가 쌀 이렇게 골라낸 것밖에 없는데 이 다짜고짜 대중이 얼마나 먹는데 두섬 담을 먹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했거든요. 두섬 담을 먹습니다. 좀 많지 않느냐? 내가 보기엔 이게 양이 좀 적게 내가 보기엔 그죠? 그래서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때리더란 얘기죠. 도대체 왜 나를 때렸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처소에 이제 임재스님이 거의 대장격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재스님한테 스님 제가 그랬는데 스님 갑자기 저를 때립니다. 왜 너 도대체 내 뭐 때문에 나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스님에 가서 내가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 그랬다는 거죠. 인유 스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노섬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 그건 함명스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몇시인데 황스님이 먼저 말하는 거라. 야 인재야. 예. 내가 아까 그 고향간에 갔는데 고향주가 쌀을 골라고 있더라. 그래 대중 얼마나 먹느냐. 그러니까 두섬 담아 먹습니다. 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적을 것이 있습니다. 그 내가 때렸다. 이러는 거죠. 그놈이 내 뜻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이 고양주가 스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고양주한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스님께서 뭐 때문에 그래 했는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 황벽 스님 이제 둘이 대화를 이제 거꾸로 하는 거라 황벽 스님이 이제 공양주가 된 거예요. 황벽 스님이 공양주가 됐고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황벽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내일 한 끼 더, 한 번 더, 한 끼 더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그래 내일 한 끼 더 먹습니다. 그러면 안 만난다는 거죠. 황벽 스님 말에 의하면은 내일 한 끼 더 먹습니다. 그러면 안 맞았다는 얘기라 그죠? 내가 그놈이 그래 말했으면 내가 안 때릴 낀데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 때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자 임재스님이 뭐라 합니까? 뭐 내일까지 말합니까? 지금 자주십시오. 그럼 뺨 때려올다는 거예요. 임재스님이 서성에 뺨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말이 이놈이 여기 와서 또 호랑이 수염 뽑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임재스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안 하고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전체 대하고 이제 상황이라 말하자면. 그런데 요 그냥 그 더블이 대화만 보면은 두손 단말 먹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큰 스님 입장에서 말하자면 요 대화 내용 그 더블이 보면은 적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 많이 먹어 이 말이거든요. 그죠? 두손 단말에 먹는다고 그러니까 좀 적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 많이 먹노 이제 좀 적을 거 더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더 먹어야 된다. 그래 아까워서 때리는가 싶거든요. 그죠? 쌀이 아까워서 때리는가. 그런데 쌀이 아까워서 때리는 것 같잖아 하고 그죠? 큰 스님 뭐 아무리 대중을 가르냐면은 뭐 절에서 검소하게 지내야 된다 하지만 먹을 것 갖고 아끼지 않거든요. 대중들 먹을 것 갖고 막 짠돌이처럼 그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쌀이 아까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저 앞에서 매일 무사이지 무사 두 말 한 말도 쌀 개리는 것도 많은데 5말 아니고 25말 양이 얼마나 되겠어? 25말이면은 그걸 고르려면 오늘 며칠 골라야 되겠어요. 그죠? 예, 너 와거리 일이 많노. 너 와거리 일이 많노. 일이 좀 적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너와 번뇌가 그리 많노. 더 해야 됩니다. 그런 정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먹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먹는다.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먹습니다. 그러면 또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재스는 때리는 거예요. 올 먹거나 내일 먹거나 올 번내나 내일 번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봐도 되겠다. 그런데 이래 보면 또 안 돼.
이게 아르마리라, 이게 아르마리라. 이러면 다 막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딱 보고 알아야 되거든, 딱 보고. 이 아는 방법이 뭐라겠어요? 요새 야리지 말고, 무심해라.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무심해라. 요걸로 알아내야 아는 거지. 그죠? 여기서 금방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야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 상황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상황 설명. 215페이지. 그래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아까 황백 스님, 백상 스님 아래 황백 스님, 위산 스님이 딱 했잖아요, 그죠? 위산 스님 이제 황백 스님, 임재 스님하고 임재 스님 저 밑에 가서 6대 7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임재종이 이제 성립이 돼요. 성립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위산 스님하고 이제 위산 스님 제자가 앙산 스님이라. 근데 그 이제 위산 스님하고 앙산에서 위앙종이 이제 승리됩니다. 5가 7종에서. 그래서 이제 앙산 스님에게, 위산 스님이 이제 앙산 스님에게, 야, 그쪽에 내가 인권은 이렇게 사형사제죠. 황백 스님하고 위산 스님은. 내 사형 황백 스님 있는데 그 스님이 임질하고 임질 스님하고 이런 이야기 했다 하더라. 이런 일이 가더라. 그대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그대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그럼 스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앙사님이 대답하지 않고 먼저 스님에게 묻는 거죠. 스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길러 보고서야 아버지 사랑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인 앙사는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보느냐? 마치 도적이 집안을 몽땅 망쳐놓은 꼴입니다. 그 더블이 뜻만 보면은 그러니까 위산 스님은 황백 스님 편 들고 앙산 스님과 임재 스님 편 드는 그 제자는 제자편을 들고 스승은 성편을 드는 거지, 지금. 그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길러 보고서야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 번뇌가 많은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 그죠? 그 번뇌가 가만 놔두는데 그걸 때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뭐랍니까? 내일까지 기다릴 거 있습니까? 지금 잠시 뺨때기를 올린 거죠. 그럼 이놈이 그 호랑이 숨을 뽑는구나. 근데 잘못됐다 소리 안 하고 하고 나갔다는 얘기죠. 이 도적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도인들의 살림살이를 훔칠 수 있는 그런 도적이죠. 말하자면은. 이해하시죠? 도인들의 살림살이는 아무도 몰라. 시달타 태자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되기 전에 시달타 태자가 막 도리 일찰나에 마왕이 방해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새 공주를 보내죠. 흔들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마음 흔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막 80만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막 악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가지고 막 머리 맺고 뱀머리 사람 몸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칼을 날리고 창을 날리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라. 그죠? 예. 그래, 그 경지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죠. 그 경지는. 이분은 아주 도를 이루지 않았지만은. 그 도인들의 경지는 누가 감히 들다볼 수가 없다는 거라. 그 자리는. 그런데 그걸 훔칠 수 있는 그 도둑놈이 아니에요. 예. 그런 도적이라 그래서. 그 도적이 집안을 몽땅 망쳐놓은 꼴입니다.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의 저 밑바닥까지 다 들다본 꼴입니다. 이 말이죠. 16페이지. 스님께서 선생님이 요 세 가지 이제 일하고 하는 세 가지 일합니다. 임재 스님이 어떤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이 찾아왔는가 봐요. 어디서 오느냐? 그 스님 오는 스님이 했다는 것이죠. 그 임재 스님이 이제 업을 하고 이제 우리 말은 반배를 하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헬락하는 거야. 때렸다는 거죠. 뭐라 때렸다는 거. 여기 한 이야기고. 또 어떤 스님 또 오는데 불자 알죠? 이렇게 멍대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그 용도가 뭔가 압니까? 우리 법상징한 줄 알잖아요. 그죠? 원래는 먼지털 이렇게 팔이 좁고 목이 좋아. 그런 정도 원래 그런 정도지, 원래는. 그게 원래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그걸로 이제 그 떨어져 선생님들이 이제 이 먹고 하니까 그게 법의 상징인 줄 알죠? 법의 상징인 줄 알죠? 원래 그런 정도예요. 예. 그랬거나 이제 어차피 법을 쓸 때 뭐 목탁으로 법을 쓸 수도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불자를 떡 들어오는 거지, 이 먹고 이런 거죠.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때렸다는 거죠. 그래 답이 잘못됐다는 거란 말이죠.
또 한 스님이 오는데 또 불자를 떡 세우고 있는데 이먹고 하고 있는데 본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때렸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스님이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그래 그 스님이 악 하고 이제 아는 체 했죠. 악 하면서. 그 스님께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진척하면서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데 때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땅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전번에 목격장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딱 사람 오면 그 사람 딱 안다는 거라. 지금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잘 제도할 수 있는 거지. 또 어떤 선생님 오는데, 오니까 이제 뭐 시험을 하는 거지. 불자를 떡 들어보니까 저게 제대로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거 이제 그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자 절을 넙죽하더라는 것이죠. 절을 해도 되긴 되지. 절을 되긴 되지. 그러니까. 이선 법을 먹고 법을 딱 들어냈으니까 그래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떤 선생님은 본척도 안 해요. 나도 깨달았는데 니도 깨달았는데 본척도 안 한 거지 말하면은 그래도 맞았다는 거라. 그 어떻게 해야 안 맞겠어? 어떻게 해야? 그걸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요 말 아래서 알아내지 말고 어떻게 뭐이 무심하라. 의지하지 말고 바깥 경계에 색상 미치고 의지하지 말고 무심해라. 그 일로 알아내면 여기에 답이 척척 나온다는 거 이런데도 그죠? 뭐 할 때 맞았는 거라. 또 아는 책에도 맞았는 거예요. 모르는 책에도 맞았는 거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217페이지. 보아스님과 극부스님. 보아스님은 이제 마조 도월스님 아래 백장해외스님, 황백스님, 인재스님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백장 스님하고 이제 그 사행사제 여러 83명이나 도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반산 보적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반산 보적 스님 아래 이제 진주 보화 스님 이제 그렇게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주 보화 스님. 그러니까 황백 스님하고 같은 레벨이죠. 인재 스님 보면 사숙 삼촌배를 맞으라면 우리 속가라 말하면은 인재 스님의 스님이고. 요 밑에 이제 극부스님이라 나오는데 극부스님은 임재스님의 이제 인가를 받은 임재스님의 제자라. 닥주 지스님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극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아스님을 보고 스님께 말씀하셨다. 보아스님하고 일화가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스님의 교화를 많이 도왔다고 그럽니다. 내가 남방에 있으면서 편지를 전하려고 위산에가 도착했을 때 그대가 먼저 여기에 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들어 알고 있다. 이게 252페이지 한번 252페이지 일화가 있습니다. 252페이지 252페이지에 보면은 위산스님 편지를 전하다 했잖아요. 황백 스님이 인재 스님에게 편지를 하나 주면서 위산에 갔다 오너라, 위산에 전하고 오너라 그랬다는 거죠. 그 편지 내용은 몰라. 들어 이제 어떤 데 보면 편지를 아무것도 없는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쩌면은 이제 황백 스님이 나도 제자 하나 있으니까 이제 위산스님 사형사지 않아요. 같은 도인들 아닙니까? 내한테 제자 하나 있는데 그대가 한 시험해봐라.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봉투를 하나 주면서 위산에 갔다 오너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가서 그때 마침 위산 스님의 제자 앙산 스님 이 지객을 맡고 있었잖아요. 지객은 이제 외부에서 온 스님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이제 불편이 없게 이제 보살펴 주는 스님이 지객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객이 앙상 스님이 지객이니까 이제 임재 스님을 이제 객실로 안내를 하고 어째 왔습니까? 사실은 내가 황백 스님 처소에 있는데 황백 스님한테 위산 스님에게 편지를 주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앙상 스님 그래요. 내가 지객이니까 그 편지를 내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갖다 줄게요. 그러니까 주시하니까 임재 스님 손을 탁 치버리는 거죠. 손을 탁 치버리는 거라. 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전할 게 아니라 위산 스님에게 우리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전화를 했다. 니한테 줄 편지가 아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탁 치버렸는데 또 앙상 스님이 그걸 알고 탁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탁 잡았다는 거예요. 손을 탁 잡으면서 하는 말이 노행께서 이 일을 아신 바야 그만두시다. 서로 보따구는 이제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뭐 할 건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객방으로 안내하고 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그 위산 스님에게 편지를 전하러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내가 지객이니까 내한테 그 편지를 주면은 내가 전해줄게요 하면 손을 내밀으니까 손을 탁 쳐버리라는 거죠. 이 편지는
이 편지는 당신에게 전할 게 아니라 위산쌤에 갈 편지니까 당신이 줄 수 없다. 탁 치다라는 거죠. 탁 치는데 앙상쌤이 그걸 알고 또 손을 딱 잡는 거라. 탁 치는 손을 안 잡히는 거예요. 딱 잡으면 노형께서 그대가 이 일을 아신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이 일을 아신 바에 그만두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 둘이 함께 이제 위산쌤을 찾아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황백사님께서는 대중이 얼마 되느냐? 편지가 1000페이지 내용도 안 물어. 뭔 1000페이지 내용도 안 물고 황백사님 대중이 얼마 되느냐? 그러니까 한 700명 대중 됩니다. 누가 우두머리인가? 제가 아까 이미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편지 줬다는 거죠. 그 편지 써니가 제일 우두머리고 또 편지 준이가 또 다음 우두머리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편지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우두머리냐? 그러니까 내가 편지 줬지 않습니까? 말이죠. 그죠? 나를 어필하는 거라, 나를. 내가 아까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거죠. 누가 우두머리냐? 그러니까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스님 반대로 위산 스님에게 이곳에 이제 인조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묻는 거예요. 위산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위산 스님 우두머리 누구니까 제가 아까 편지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조 스님이 다시 위산 스님에게 이곳은 큰 스님이 해주는 대중이 얼마 됩니까? 한 1500명 대중 된다. 매우 많군요. 황백 사형께도 적지 않네. 그 황백 스님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위산 스님보다 사형이라 하니까. 그래서 적지 않네. 그러고 이제 대화가 이제 끝났어요. 그 편지 내용은 없어요. 몰라. 편지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화 끝나고 이제 갈라 하니까 위산 하식하고 나오니까 앙상 스님이 이제 그 지객이니까 객스님 전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송하면서 하는 말이 노형께서 인제 스님 보고 노형께서 뒷날 북쪽으로 가시면은 그러니까 황백산에서 북쪽으로 가면 진주라는 곳이 있는가 봐요. 그 진주에서 이제 인제 스님이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북쪽으로 가시면은 머무를 곳이 있을 겁니다. 어디 이제 글로 북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스님의 처소가 생길 겁니다. 이 말이죠. 아마 위 앙산 스님은 아마 이렇게 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있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죠. 가기만 하면은 그 뒤로 한 사람이 노형을 보좌에 드릴 낀데 요스님이 아까 말한 요 이제 보아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고 꼬리 없으며 시장은 있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 뒷날 이제 진주서에 이르자 이제 그 인조 스님이 진주라는 곳에 가자. 보아 스님이 거기 있었고 여기서 이제 보아 스님 처음 약간 17페이지에 이제 처음 만나는 거라. 그래서 스님이 세상 나오자 보아 스님 스님을 도와서 드리다가 스님이 진주에 머문 지 오래지 않아서 전신탈거했다. 보아 스님은 전신탈거했다는데 전신탈거란 가지고 그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죠. 죽을 때 우리 찌꺼기 남잖아요. 뭐 찌꺼기. 그러니까 천상 사람들은 천상에 날 때도 화생하고 죽을 때도 푹 사라진다. 푹. 그러니까 찌꺼기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인간이면서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물질에 자유자재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래 된다면은 이 보아 스님은 늘 그랬다는 거예요.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늘 뭐 시장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밝으면 밝음으로 치고 어두우면 어둠으로 친다. 사방팔방으로 오면 혈이 바람 치고 허공으로 오면 도리깨로 치고 연금을 친다. 이러면서 계속 이 말만. 도대체 뭔 뜻인지 사람 모르는 거죠. 밝으면 밝음으로 치고 어두우면 어둠으로 치고 사방팔방 오면 혈이 바람 치고 허공으로 오면 도리깨로 연금을 친다. 이 소리만 하고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사람이 좀 돌아간 거 아닌가 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주스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하루는 이 보아스님이 누가 나한테 옷을 하나 해주면 좋겠네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원주가 마치 이제 옷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보아스님 드렸다는 거요. 근데 이건 내 옷이 아니네. 가져가시게. 그래서 이제 원주가 이거 보아스님 저래 옷을 하나 해둘 인주스님한테 가서 내가 좋게 옷을 맞춰줬는데도 내 옷이 아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가서 관을 하나 맞춰오너라. 관을. 그걸 관을 하나 맞춰서 이제 그 보아스님 주니까 이게 내가 고맙다고 하면서 관을 끌고 다니는 거라. 끌고 다니면서 막 그것을 하는 거죠. 밝으면 밝음을 치고 어두면 어둠을 치고 사방팔방에서 사방팔방에 서면은 혈바람 치고 또 뭡니까 또 허공으로 오면은 도리깨 연고 붙인다 하고 내 돌아다니다 하루는
내가 내일은 동쪽문 밖에서 열반을 들리라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 번 댕겨서 내일은 동쪽문 밖에서 열반을 들리라 하니까 사람이 좀 미치겠는 선이지만은 이게 행적이 이상하니까 야 저런 선이면 도대체 어떻게 열반이 되는지 우리 구경 한번 가보자. 이제 다음날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이는데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오늘은 때가 아니라서 내일 내가 저 서쪽문 가서 서쪽문에서 열반이 되라. 그러면 그렇지.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밤에 오게 하는데 밤밖에 안 하는 거라지. 어제 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때가 아니다. 나 안 죽을란다. 내일 남문 앞에서 내가 열매 들리라. 그러니까 사람 또 떨어져 반 떨어지는 거라. 오늘 3분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죽어. 오늘도 때가 아니라서 나 안 죽을란다. 내일 내가 북문 밖에서 열매 들리라. 그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가 요 관에 들어갈 테니까 내가 못질을 좀 해주라. 그리고 관에 이제 또 들어가는데 사람 이제 못질 떡 해당하죠. 그 관만 덩그랗게 있는 거라. 그래 그 소문이 퍼졌는 거죠. 이제 인재쌤 사람 와서 관 열어봐라.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혹은 요런 쓰면 딸랑딸랑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신 탈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라 이게 보아스님이 217페이지 보아스님 보고 그러니까 임재선하고 보아스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위산 스님 처수에서 앙산 스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마 이제 황백 스님 처수를 떠나서 이제 진주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그 보아스님 처음 만나는 거죠. 내가 남방에 있으면서 편지를 전하러 위산에 갔을 때 그때 먼저 여기에 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대가 먼저 여기에 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앙산 스님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와서 그대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황백의 종지를 이제 임재스님 황백 스님의 그 법을 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종지가 아니라 이제 황백의 종지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겸손이죠. 서성을 지켜 세우고 황백의 종지를 세우고자 하니 그들은 나의 모자란 점을 돌아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극부스님이 또 왔다는 극부스님은 이제 임재스님부터 인가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극부스님 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황배의 종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대가 나의 모자란 점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스님도 뭐 역시 마찬가지 이렇저렇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죠. 사흘 뒤에 임재스님하고 이제 내 좀 도와주라 하고 이제 인사하고 갔어요. 사흘 뒤에 보아스님 다시 올라온 것이죠. 그날은 그냥 가버리고 사흘 뒤에 와서 선생님 전날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사흘 뒤에 와서 사흘 전에 이야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사흘 뒤에 와서 사흘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께서 몽둥이를 때렸다는 것이죠. 사흘 뒤에 와서 사흘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흔히 농담으로 가잖아요. 뭐 그런 걸 들고 다니느냐 사흘 동안 들고 다니는 말이죠. 그죠? 또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도 꼭 딱 사흘 뒤에 극부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서 이제 임재선 보아스님 그 몽둥이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사흘 뒤에 극부스님이 와서 스님은 사흘 전에 그 보아스님 때렸다면서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라 또 때렸다는 것이죠. 또 때린다 그래. 내 좀 도와주라. 근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사흘 뒤에 와서 사흘 전에 이야기를 사흘 전에 뭐라 했습니까? 때렸다는 거죠. 극부스님 역시 마찬가지. 또 보아스님 때리고 난 다음에 더 사흘 뒤에 다시 와가지고 사흘 전에 그 보아스님 때렸다면서요. 또 때리는 거죠. 그죠? 사흘 뒤에 와서 무슨 사흘 전에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라 이 일이 소문나서 이제 임재선님이 그 일대에 이름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화를 펼쳤다는 거예요. 펼치는 내용들이 뒤로는 선생님께서 하루는 시주집에서 베푼 공양에 참석한 자리에서 물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이제 어려운 자리냐면은 우리 뭐 절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뭐 그냥 어차피 먹는 그냥 밥이니까 그렇지만은 누가 이제 선생님 초청했습니다. 선생님 올 우리 집에서 공양 드시죠. 제가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갔어요. 그럼 그 자리가 함부로 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좀 부담되는 자리입니까? 아무래도 그죠? 질집안도 아니고 또 신도집에 가서 밥 먹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임재스님이 하는 말이 트럭 하나가 온 바다를 삼키고 기자씨 하나에 수면을 담는다 한다.
이것이 신통하고 묘한 작용인가 아니면 근본 마땅히 그런가 이리 물었다는 것이죠. 그 공양한 자리에서 공양하는 자리에서 그 뭐라 할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님이 공양상을 차버렸다는 거, 엎어버렸다는 거, 엎어버렸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신도집에 그 공양 맛있게 먹어주고 좀 점잖게 막 개걸스럽게 먹으면 또 그렇죠. 점잖게 먹어주고 맛있게 먹어주고 그래야지 신도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그냥 이렇게 절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사람 일부러 초청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그 신도집에서 이제 공양 받는 자리에서 트럭 하나가 온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하나에 수면살 담는다. 얼마나 희한한 말입니까? 이것이 묘한 작용이냐, 근본 바탕이 그러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님 상을 엎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인지스님 못이 그칠구나 하니까 보아스님이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어디길래 그칠다 세밀하다 합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 어른 자리에 공양상을 차버리는 거 왜 찾겠어요? 시비하노는 밥 먹을 짝이 없다. 시비하노는 밥 먹을 짝이 없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말도 딱 보고 알아야지. 딱 보고 알아야지. 제 앞에서 그랬잖아요. 부처상도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고 부처상이 짓자고 오히려 부처를 잃는 거라 하는 거네. 그죠? 말이 진짜 이게 다 말이거든. 아무 그래도 그죠? 아무 수상한 말도 말은 말이거든. 시비거든 말하자면은 티끌 많은 시비도 시비거든. 그죠? 예. 그래서 시비하는 놈은 방물 자격이 없다. 그러죠. 그럼 막 차버리니까 아니 그럼 말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 뭐 시비하고 그러냐 이렇게 내낀데 그죠? 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내낀데 밥상 거치고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못이 그칠구나 하니까 여기가 어디길래 그칠다 세밀하다 진해에 그칠다 세밀하다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보지 말아요. 근데 또 하루는 또 다른 날 또 공양청을 갔는가 봐요. 또 그 자리에서 보았으니까 공양 참석했는데 오늘 공양 어제 비 어떤가? 어제 엎어버렸잖아요. 어제 비 어떤가? 또 엎어버리라는 것이죠. 아니 어제 시비했으면 또 오늘까지 시비하나 말이지. 그죠? 시비하면 밥 먹을 적이 없다 그러죠. 그 옳기는 옳다마는 못이 그칠구나. 이 능망자체 불법이 무슨 그칠다 세밀다 하는가. 그 사람이 해를 내줬다는 저 사람이 도저히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니 해를 내밀었다는 거죠. 스님께서 하루는 하양이라는 스님, 목탑이라는 스님, 장로는 이제 연세가 있고 그리고 덕도 있고 그런 분들 장로라 그래 대종에서 이제 그게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 그러면 이제 장로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장로 아닙니다. 장로가 그 불교 용어인데 사람들이 갖고 와서 저거 쓰고 있어 그래. 하양 스님과 목탁 스님 큰 이제 두 노장 스님들을 모시고 땅 하루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냥 날로 가지 막 이렇게 저거 없고 우리는 이 구들문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들문화가 아니고 이제 그냥 저거 땅에다가 그냥 우리는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 못해 우리는 이래 못하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 마루 그치 그래 하니까 그 없이 흙 놔두고 거기다 이제 하루 넣는 것이죠. 여기 둘러 앉아 불 쬐는 거라 이제 그게 땅하루. 땅하루에 앉아서 있다가 말씀했다. 보아가 매일 기결이 미쳐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범부요 성인이요. 그러니까 밝으면 이런 흔들어 댕기면서 밝으면 치고 어두면 치고 사방팔방으로 허공으로 치고 사방팔방으로 오면은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허공으로 오면은 사방팔방에 허리바람 치고 허공으로 오면은 돌에 깨지를 연구 친다. 내 이하고 돌아다니거든. 제가 지금 좀 미치광 짓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이요 범부요 하자마자 보아스님 들어오는 거라.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남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딱 들어. 그죠? 몰아치기 하거든, 우리는. 그죠? 딴 이야기 하다가, 단삼 이야기 하다가 우리 몰아치기 하잖아. 남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래. 이슬은 안 그래. 들어올 때마다 딱 들어오는 거 보고, 그대가 성이냐, 범부냐, 이런 건요. 바로 묻는 것이죠. 그죠? 예, 우리는 누가 들어오면 딱 몰아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이야기하다 들어오면 딱 들키잖아. 그죠? 근데 그래 안 해. 네.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야기 끝나다가 그래 이제 보아스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래 미치광짓 하고 그래 댕기는데 저 성인이라 생각합니까? 부모라 생각합니까? 두 쌤이 물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 그 보아스님 들어오는 거라. 보아스님 그러니까 대뜸 묻는 거예요. 이제 쌤이 이게 그대가 성인이나 범부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님이 그럼 스님이 한 말해봐라. 내가 범부요 성인이요. 스님이 한 말해보시오. 내가 범부요 성인이요. 그러니까 인제 스님 했다는 거죠. 그자 보아 스님이 손가락질을 가르치면서 하양 스님, 저 스님은 새색시 선이고 목탁 스님은 노파 선인데 새색시는 부끄러워가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새색시니까 하양 스님과 목탁 스님을 평을 하는 것이죠. 인제 스님이 그대가 성인의 범부요. 그러니까 보아 스님이 이래저래 말 안 하고 네가 한 말 해보시오.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아 스님이 요 세 선을 평을 하는 거라. 하양 스님은 새색시 선이고 목탁 스님은 노파 선인데 노인에도 힘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인재가 그래도 마해수라 한 종류를 갖췄구나. 요게 이제 그 보면 신중단에 보면 요 눈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요 눈 있는 사람. 예. 그게 마해수라. 팔 여러 개 달리고. 예. 그게 마해수라. 천안. 예. 그 천안을 갖췄구나. 그럼 바른 안무를 갖췄구나 이 말이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선이 이 도적놈아, 이 도적이 아니에요. 내 살림 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보아쌤이 도적놈아 서로 통하는 거라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서 교화를 했다는 거요. 하루는 또 보아스님이 큰 방에 야채를 먹고 있었는가 봐요. 이제 말은 요 나귀가 나오니까 우리 저걸 홍당무 이야기해서 나귀가 홍당무 좋아하잖아요. 그 홍당무를 씹어 먹고 있었는가 봐, 생거를. 그러니까 한 마리 낙이 같구나. 그러니까 보아스님 낙이오름 낙이오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자 임재 스님이 이 도적놈아, 역시 보아스님이 도적놈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를 먹고 있는 것도 아마 무슨 뜻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다 야채를 먹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야채를 먹고 있는 거 보니까 한 마리 낙이 같구나. 이 무슨 뜻이 있었겠죠. 한 마리 낙이 같구나. 그러니까 이 스님과 그것을 대뜸 받아쳐서 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 벌써 알아봤는 거라. 그러니까 이 도적놈아. 그러니까 또 다 받아서 도적놈아. 도적의 살림살을 다 훔쳐가잖아요, 그죠? 도인의 살림살을 훔쳐가는 도인이라만이 도인의 살림살을 훔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도적이 아니라. 보아스님의 글이인가? 보아스님은 항상 그래서 여운을 흔들면서 말했다.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으로 오면 어둠으로 치며 사방팔면으로 오면 호열밤 치고 홍오로 오면 도래끼리를 연거 붙인다.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스님께서 시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제 시자한테 야, 네가 저 스님 보았으면 저러고 다니는데 네가 스님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 말을 하거든. 이런 것들로 밝음으로도 어둠으로도 사방팔방으로도 홍으로도 오지 않을 때가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어봐라랬다는 거죠. 앞에 것으로 오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물어봐라. 그러니까 보아스님은 시자가 그래 물었다는 거죠. 보아스님이 밝음으로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은 어둠을 치고 사방팔방으로 혈을 치고 혹은 오면 도로깨질 링거 붙인다 할 때 시자가 딱 나서가지고 이런 걸로 오지 않을 때는 앞에 거 오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님은 시자를 탁 밀치버려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느니라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느니라 가버렸다는 거예요. 대비원이란 그 옆에 있는 절이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절인데 대비원에 제가 있느니라 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 제가 그래 하니까 스님 시킨 대로 하니까 스님 그러고 갑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자를 의심해 왔다 이런 것이죠. 뭔 뜻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들어 이제 이렇게 시험을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네가 가서 해라는 거죠. 내 말을 네가 대신 전해라는 거죠. 아까 편지 전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인재선은 편지 신분을 잘했어. 인재선은 그 편지 신분을 잘하고 앙상 선생님이 연락하는 거 안 좋죠. 바로 위산 설명을 드리고 그것도 서로 간에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다 하고 왔어요. 이 시자는 아마 깨닫지 못한 시자 같아. 내가 보기에는 시자한테 시킨 거라. 네가 그래 해봐라. 시험이죠. 말하자면 서로 간에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님이 그러자 알았는 거예요. 이건 네 말 아니구나. 알았는 거죠. 니하고는 할 말 없다. 난 내일 대변에 제가 있는데 그거나 가지 니하고는 할 말 없다.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한테 와서 스님 그렇디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예. 만약 거기서 막 시자 보고 뭐라 했다면 이게 시자 말인 줄 알 걸 말이죠. 그러면 저 스님이 모르는 그러지만은 시자 말이 아닌 줄 아니까 내 말인 줄 아니까 임재 말인 줄 아니까 벌써 알은 거죠. 이게 임재 말인 걸 알은 거죠. 예. 그러니까 니하고는 할 말 없다 하는 거죠. 이래 버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은. 한선이 노선을 쳐다뵙고 인사 나누기 전에 물었다. 절을 해야겠습니까? 한선이 이제 그 임재스님 찾아왔어요. 절을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하고 말만 말지 뭘 물어봐. 그죠? 그 스님이 했는 거죠. 그저 그 스님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하니까 정말 좀 도둑이구나 이랬다는 거죠. 알긴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좀 도둑이구나. 그 노스님이 도둑놈아 오히려 도둑놈아 하면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임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제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이 여기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게 좋네 이래놨는데 그 밑에 한문을 한번 보면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사운 찾습니까? 저 끝에 막도 무사호 찾습니까? 네, 막자가 뭐뭐 하지 마라. 도자가 길도자도 되지만은 이게 말하다 뜻도 있습니다. 말하다. 막도 그러면은 말하지 마라 이 뜻이 말하지 마라. 뭘 말하지 마라? 무사호라고. 무사가 좋은 거라고. 일 없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무사호. 그러니까 여기는 일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네 이래놨는데 무사가 좋다고 말하지 마라.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없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 마시게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선생님 찾아왔어요. 찾아서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스님께 절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올리지 않는 게 옳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했는 거죠. 이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 소리 듣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러니까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도둑이구나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노장이 받아주는데 도둑아 하면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저 혼잣말로 무사가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시게.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시게. 그 옆에 이제 한 스님이 있었는 거예요. 이제 수자 스님은 이제 그냥 좀 낮은 이렇게 합반 스님 아니고 좀 상반 스님 중에서도 또 연세도 있고 또 대중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스님 수자의 수자. 그 스님에게 옆에 있는 스님에게 이제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 허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손님 쪽에 저 스님의 허물이 있느냐? 주인 쪽에 내인때 허물이 있느냐? 네가 한 이야기 해봐라. 그러니까 두 쪽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럼 허물이 어디 있느냐? 허물이 어디 있느냐? 함께 시작한 수자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다 역시 혼잣말로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라 했구만. 여기 그걸 하겠습니다. 네. 앞에는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시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 내가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말이죠.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라 했는 일 없는 게 좋다고 말하지 마라 했는데 그죠? 일 없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했건만 혼자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 이제 듣고는 남전 스님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남전 스님은 마저 돌 스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죠? 남전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준막끼리 서로 치고받는 격이다. 아주 이제 훌륭한 말 아닙니까? 준막끼리 서로 치고받는 격이다. 그렇게 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대요, 그래. 수자 스님이 그렇게 허물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허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일단 뭐 누구한테 허물이 있다 말도 안 하고 허물이 있다 켜놓고는 그러면 주인 쪽에 허물이 있느냐, 객 쪽에 허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하지 마라 했는데 했다는 거죠. 임재 스님이. 그랬대요. 말에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모르면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 아는 거 아는 거라. 그게 모르는데 요 말로 헬렉하지 말고 이걸 알려면은 무심해야 되는 거죠. 무심하고 나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알아내려고 해야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럴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걸 하지 마요. 그래 알라 하지 말고 그냥 대화. 모르는구나. 모르면은 내가 못났다.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는데 내가 여기 자유로운 대화는 아니에요. 아주 자유로운, 그죠? 스승 뺨때기도 올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나 안 되죠. 아주 자유로운 대화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할 말을 다 뜻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예. 그러니까 뭘 알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라, 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뜻을 모르면은 나를 책망해야지. 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뭐 허물을 찾아서는 아니거든요. 또 내지는 뭘 찾으려도 요 말 속에 찾지 말고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무심해서 했거든. 무심해서. 그죠? 무심. 색상 밑에 의심이 없이 경계에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을 고유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난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내려오는 그 경제, 무심의 경지에서 하는 말들이라. 이해하시죠? 그럼 나도 무심의 경지에 가야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안 나와. 이해하시죠? 말 속에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방법은 그거예요. 무심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병영에 가서 군영에서 누가 스님을 초청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군영 가서 이제 초청받고는 공양하러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입구에 군대 면회 한번 가봤습니까? 이병소에 그 군인들 쭉 서가지고 총 떡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군인들이 이제 저거라 이제 문지기한테 가고 뜬금없이 가다가 거기가 이제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가 보죠. 지금 쎄덩거리지만 옛날 나무 아니에요, 나무. 옛날 나무 기둥에 이제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불 켜가지고 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노주라, 노주. 가로등 기둥. 뜬금없이 이제 군에서 이제 공양청 가시다가 입구에서 이제 유병소에서 이제 근무서는 병사한테 딱 가로등 갈치면 이것이 범부냐 성인이냐, 이 뜨거운 분들은 이것이 범부 성인이냐 하는 거죠. 문지기한테. 그러니까 문지기 뭐라 할 거라, 뜬금없이. 문지기가 뭐라 할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벙쪄가 있고, 그죠? 벙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말을 한다 해도 한간 나무 토막일 뿐이다 가버렸다는 거죠. 말을 해도 한간 나무 토막일 뿐이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심하면 알 수 있어요. 무심하면은. 원주 스님께, 원주는 사중에 살림, 우리 말하면 정념에 이제 소임 하잖아요. 시장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주라, 원주. 우리는 뭐 다 하나가 다 합니다. 원주도 하고 사무도 하고 공양도 다 합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대중처세는 이렇게 소임을 다 나눕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지객 나왔죠. 그리고 공양주 나왔죠. 또 원주 나왔죠. 공양주와 원주는 또 다릅니다. 공양주는 이제 화주는 이제 특별할 때 이제 하는 거고, 어떤 특별한 불사가 있을 때 그 불사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화주라 그래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불사를 받아오는 것이죠. 동참을 받아오는 거라. 그걸 화주라 그래. 보통 이제 우리 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 어떤 들이 또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을마다 이제 촌에 있는 큰 산에 이제 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도도 이 마을 신도 저 마을 신도 오잖아요. 그 마을마다 화주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화주보살이라. 그러니까 그 마을 다 받아오는 거라. 좌로만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 받아오고, 막 축은적 받아오고, 누구 축은 올립니다. 누구 축은 그 사람이 저리 와서 스님께 대접 받는 거라. 이제 저는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신을 통해 도개통에 가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알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화조라 말하자면 어떤 큰 불사에 이제 그런 거. 네, 그거는 이제 그 사중 대중의 소임이 아니라 어떤 큰 이제 불사에 있을 때 이제 특별한 소임이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또 요거 나는 또 뭡니까 고향주라니까 또 객실 관리하는 사람이랄까 이런 데 소임이 있습니다. 또 청소하는 소임도 있고. 여기 이제 원주 스님이 이제 어디 갔다 오느냐. 주의 부층에 현미를 팔러 갔다 오면 쌀을 사는 거, 우리 쌀 판다 그럼 쌀 파는 거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사는 거라. 여기 보면 한문에 보면은 첫째 줄 중간에
주중에 조황미 거래이다 그랬어요. 황미니까 백미가 아니고 황미니까 저거죠, 현미죠, 현미. 그러니까 조자가 쌀 팔 조자, 쌀 판다는 쌀을 돈을 주고 사는 거, 그 조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쌀 사옵니다 이 말이에요. 쌀 사옵니다. 쌀 팔러 옵니다. 그러니까 쌀 사러 갔다 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 사러 갔다 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발음이 헷갈리니까 옛날에 그때 쌀 팔은다면 다 알아듣지만은 그죠? 우리 쌀 어디 갔다 오느냐? 예, 쌀 사러 갔다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 사러 갔다 왔습니다. 대중목을 쌀 사러 갔다 왔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 다 샀느냐? 예, 다 샀습니다. 그 주장대로 이제 스님은 다 원주가 이제 쌀 사러 다 샀는지 다 샀습니다. 뭐 필요하면 거 샀습니다. 그래서 주장자로다가 바닥에다가 한일자를 쭉 끄면서 이거는 어떻게 살느냐? 하늘 쭉 끄면서 이것도 살 수 있느냐? 이거 팔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요? 이건 어떻게 살래? 이 말이죠. 한줄 쭉 끄면서. 그러니까 원주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때렸다는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뭐라 할 거예요? 이거 살 수 있느냐? 뭐라 할 거예요?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전자가 오자. 전자는 역시 뭐 대중 소임인데 방실, 그러니까 뭐 대중 이렇게 정진방이거나 정진방에 잠을 자고 다 그래요. 정진방이 잠자는 방이고 그럽니다. 그래 그 정진방이 와구나 좌구나 이런 걸 관리하고 또 음식 등 소면 뭐 말하자면 총책임자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전자가 오자 스님께 다 앞에 얘기를 내가 원주가 어디 갔다 오길래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럼 쌀 사러 갔다 옵니다. 잘 많이 샀느냐? 다 샀습니다. 이제 뭐 필요한 거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바닥에다 하늘자를 그으면서 이것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원주가 하길래 내가 때렸다. 그대 같으면 어떻게 하려나? 아니면 그대 같으면 어떻게 하려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 스님이 원주는 스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네 생각 어떠냐? 그 전자가 절을 했다는 거죠. 절을 하자 또 맞았다는 거예요. 해도 맞고 절을 해도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안 맞을 거예요? 뭘 알아보세요. 알아봐. 아까 원주는 하늘자 끄면서 스님 하늘자 끄면서 이건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맞았어요. 그 이제 전자가 오길래 내가 아까 그랬다. 원주가 그래 내가 그랬다. 그럼 니는 어떻게 할래? 원주가 그 스님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니는 어떻게 할래? 그럼 절을 넙죽하더라는 거죠. 또 맞았어요. 해도 맞고 아는 척해도 맞고 절을 하면 뭡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맞느냐 말이죠. 알아야 안 맞지. 알아야 안 맞지. 모르니까 맞는 거지. 알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요 글 속에서 안락하지 말고 창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죠. 그죠? 무심하라 했어요. 무심. 의자 몇이 지차가 몇이 끌리 달리지 말고 경계에 끌리지 말고 그 마음을 내려놔라는 거죠. 그럴 때 완전히 내려놓으면은 문심해지면은 이런 이야기 다 내가 알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 한 말 한 말에 다 걸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도가 1700공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1700개만 있겠어요. 그런데 추리고서 1700개를 추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만 제대로 통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할 수가 없는 거지. 다 같은 말이니까. 조사선생님은 두 뜻이 없어요. 눈 한 방 깜빡거려도 오직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오직 이거 하나 이야기해 주려는 거라. 그러니까 1700개가 다 그거 하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럼 그거 알면은 1700개 다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 따라가지 말고 말에 따라가지 우리 방법을 배웠잖아요. 두 가지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방법은 무심해라는 것이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참 지내고 난 뒤에 수행법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궁금해하라는 것이죠. 받은 바 하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보려면 뭔가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내 모습일 거라고 궁금해하라는 거죠. 내려놓고 궁금해하고 내려놓는 건 뭐예요? 허망하니까. 지금 이어서 진실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예. 진실된 거 아닌 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거짓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 거짓을 내려놓으면 진실 지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치라, 무심의 이치라. 그죠? 흠함을 내려놓으면, 흠함을 내려놓으면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드러내고, 뭐 일부러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대로, 흠함만 없으면 지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흠함 집착으로 욕을 모르고 있다는 거라. 그죠? 그래서 그 방법 하나, 내려놓는 방법. 또 하나는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하라는 것이죠.
뭘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도 지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목구를 해도 뭐 달라. 본래 멍멍이 먹고 하는 것도 있고 이몸 끌고 댕기는 게 먹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화두 지시 받는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선악 사랑 안 했을 때, 선도학도 사랑 안 할 때 내 진짜 모습은 내 본래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럼 지금 이 욕계석계 모습이라는 것은 선한 생각의 결과물이고 악한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선한 생각 안 했단 말이지. 악한 생각 안 했단 말이지. 그 선한 생각도 안 했고 악한 생각 안 했고 욕계석계 모습 존재하겠어요? 안 존재하겠어요? 그렇다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근데 내가 어떻게 생겼던가 말이지.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던가. 이게 진짜 내 모습이란데 진짜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고. 그래서 알아냈을 때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요 글로 항상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내라는 것이죠. 그죠? 네. 질문. 담배. 사홍 선하겠습니다.